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사연을 듣다 어쩌다 이렇게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참 세상이 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전 느끼게 되었답니다. 아무튼 제 사족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겪은 사연 청자님들께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느 집안과 다르지 않은 그저 평범한 집안의 딸로 태어나서 자랐어요. 막 부유하다거나 매우 풍족한 생활을 하진 않았지만 모자람 없는 시절을 보내며 커왔죠. 그런 제게 딱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제 친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 친가는 말이죠. 남들이 말하는 그런 종갓집이었어요. 할머니의 할머니의 대를 이어올 종갓집 며느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제 친정 엄마였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시절의 저는 당연히 그저 맛있는 음식이 항상 집에 대령해 있으니 모두가 이런 생활을 하리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집에 놀러 갔다 온 후로는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할아버지는 가부장적인 사람이셨어요. 항상 제게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너도 커서 우리 집안 같은 어엿한 종갓집에 시집가서 살아. 보기엔 힘들어 보이지만 못한 놈들보다는 이런 종갓집에서 배울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너희 엄마를 봐라. 못하는 게 없잖아. 그리고 우리나라는 장남이 그 집안의 으뜸인 법이지. 하지만 제 아빠는 좀 다르셨습니다. 이런 할아버지의 의견은 절대 듣지 말라며 할아버지에게 말을 듣고 온 날에 조용히 집에서 말하곤 하셨죠. 물론 종갓집의 실체를 알게 된 이후부터 엄청나게 음식이다, 대청소다 하면서 시달리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난 절대로 장남한테는 시집 안 간다. 제사 음식도 절대 내 손으로 안 해야지. 난 엄마처럼 살긴 싫어 하고 속으로 다짐을 하며 살았죠. 이런 제 생각이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에겐 어리구나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군들 이런 일을 하면서 살고 싶겠어요. 요즘에는 제사 없이 지내는 집안도 많은데 말이에요. 아무튼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참 계획처럼은 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아무 조건도 보지 않고 무조건 만나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참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제 할아버지와 다르게 가부장적인 그런 면모도 전혀 없었고요. 자주 보여주던 가장적인 면모는 이 사람이 내 남편으로 괜찮은 사람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그러다 서로의 집안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운명처럼 남편의 집은 제사를 하는 집도 아니었고 남편은 혹시나 생길 제사를 물려받을 장남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후반의 늦지 않은 나이에 이 남자랑 꼭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결혼하고 지금은 40대 초반이라는 젊은 나이지만 벌써 아이가 둘이나 있네요. 하나는 10살, 하나는 8살이라 아직은 참 손이 많이 가던 때였어요. 전 결혼하고도 절대 일을 쉬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를 한다며 휴가를 냈던 3개월 만이 제가 일을 쉬었던 유일한 시간이었죠. 다들 아실 거예요. 요즘에는 일을 잠깐이라도 쉬면 정말 경쟁에서 밀려난다는 걸 말이에요. 이런 사회 탓도 있었겠지만 저는 절대로 제 커리어를 포기하기 싫었어요. 친하게 지내던 언니도 아이 낳고 잠깐 육아휴직한다며 1년 쉬고 돌아오려니 아이의 자리가 없어지더라고요. 그걸 보고 더 불안해서 일을 쉬지 못하며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에 대한 문제는 자연스레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자기 손주, 자기 손으로 돌보겠다며 시모가 직접 아이들을 케어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전 맘 놓고 아이들을 시모에게 맡겨두고 회사를 다녔어요. 그런데 큰 소리 내며 자신만 믿으라던 시모는 아이들 돌잔치도 전에 애들이 너무 별나다며 학을 떼곤 이렇게 말하더군요. 예, 나 더 이상은 손주들 못 봐주겠다. 애들이 왜 이리 별나?
우리 정혁이는 어렸을 때 얼마나 얌전했는데. 얘들은 무슨 시간도 모르고 물어대니 볼 수가 있어야지. 그냥 너희 친정에 맡기거나 네가 일을 그만두고 애들 좀 봐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분명 저희 애들 유치원 가기 전까지는 봐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 네가 1시간이라도 애를 봐라. 그럼 내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바로 알걸? 얘들 너 닮아서 이렇게 부산스러운 거 아니야? 우리 집안에 이렇게 별난 애들은 처음이다 처음이야. 아무튼 난 못 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자기 손주라고 그렇게 좋다 이야기할 땐 언제고 이렇게 나오니 황당했죠. 하지만 그래도 전 이 일을 포기할 수 없어 결국 친정에 부탁하게 되었죠. 집안일로도 힘든 엄마 이렇게 또 괴롭히니 너무 속이 안 좋았지만 별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내가 엄마 손 하나라도 덜어드려야 하는 건데 이렇게 짐만 맡기고. 맞이가 돼서는 제대로 처신도 못해서 이렇게 엄마를 괴롭히네. 얘는 무슨 그런 말을 해. 괜찮아. 애들이 뭐 다 별나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너무 그런 표정 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무슨 온종일 애들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잠시 유치원 가기 전에 도와주는 건데 뭘. 이럴 땐 그런 표정 말고 엄마 아빠 용돈이나 두둑이 넣어주면서 능청스럽게 구는 거야. 별 대수로운 일 아니라는 듯이 말하는 엄마에게 고마웠어요. 솔직히 제가 커리어 포기하고 아이들 보면 쉽게 해결될 일이었는데 괜히 고집을 부렸나 싶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그런 저를 이해해주고 오히려 제가 가질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데 그게 정말 고마웠죠. 하지만 옆에서 계속 육아에 시달리는 친정엄마를 보고만 있으니 마음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기로 결심했죠. 여보, 우리 애들 계속 내 친정에 맡길 거야? 둘째도 돌 넘었고 첫째는 벌써 3살이 다 되어가.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친정 용돈 올려드린 적도 없고 솔직하게 이 정도 했으면 우리가 돈이라도 더 드려야 맞는 거잖아. 지금보다 용돈을 더 드리겠다고? 벌써 양가에 50만 원씩 나가고 있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뭘 더 올려드려. 그리고 애들이 우리 애들이기만 해? 장모님 손자기도 하니까 그냥 봐주시는 거잖아.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럼 어머님은 뭐 손자 아니어서 나 못 보겠다 내팽개치고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지내셔? 아니면 당신이 말해서 며칠이라도 좀 봐달라 부탁드려봐. 애들 보느라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그리고 둘째는 좀 얌전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뭐 좀 말이라도 통해야 부탁을 드리지. 예전에 당신도 들었잖아. 애들 너무 별난데 말귀도 못 알아들어서 못 봐주겠다 하신 거. 그럼 우리 엄마는 뭐 애들이 말귀 알아들어서 지금까지 봐줬어? 아무튼 나 더 이상은 엄마한테 미안해서라도 애들 부탁 못하겠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애들 유치원 알아보는 거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어머님한테 애들 맡길 생각을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우리 엄마한테 용돈을 더 드리든지. 제 말에 남편은 고민을 하더군요. 이게 왜 고민할 일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지 않았습니다. 솔직한 말로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첫째 유치원 알아보는 것도 건성으로 하고 매번 이 주제로 이야기하자 싶으면 핑계대면서 도망치기 바쁘고 이날은 맘먹고 확실하게 답을 들어야겠다는 마음으로 남편과 한판 한 날이었죠. 게다가 전 기분이 좀 나빴어요. 왜 이렇게 내 부모님만 희생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거든요. 그래도 제가 남편 앞에 떡하니 앉아서 묵묵히 보고 있으니 남편은 그제서야 한숨을 푹 쉬면서 말하더군요. 그래. 그렇다면 당신 말대로 장모님네 보내는 용돈 더 드리자. 애들 하나에 15만 원 해서 30만 원. 그럼 당신도 만족하지? 이거 절대 작은 금액 아니다, 당신. 나도 큰 결심하고 많이 드리는 거야. 애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만데 있는 생색 없는 생색을 다 내는 이 남자가 정말로 애들 아빠가 맞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더군요. 하지만 어쨌든 단판을 지어 부모님 용돈을 더 올려드렸으니 이날은 그냥 만족하고 넘어가기로 했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다들 우리 부부가 마치 애들을 유기하는 건 아니냐 싶은 생각도 드실 텐데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말은 당연히 저희가 애들 데리고 보내고 있고요. 평일 회사 가는 시간에만 아이들을 부모님께 맡기고 있어요. 저나 남편이나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편이거든요. 저는 프로젝트에 들어가기만 하면 야근이 일상이었고, 남편 역시 회사에서 하는 업무나 회식 등 다양한 이유로 일정한 시간에 퇴근은 드물었거든요. 둘 다 연차도 있고 하니 회사에서 하라는 것 안 할 순 없고, 그러니 자연스레 아이들 육아는 이렇게 다른 곳에 맡길 수밖에 없었죠. 저도 아이들 많이 못 보고 잠시 보는 일상은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 어쩌겠어요. 돈이 없으면 애들한테 좋은 것도 못 해주고 일을 그만두는 것에서 오는 부담으로 소갈이 끙끙하기도 싫었으니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래도 친정엄마가 애들을 보는 일이 다행인 점은 하나 있었어요. 엄마가 애들 보는 시간에는 그 지옥 같아 보이던 종갓집 일에서는 조금이나마 해방될 수 있었거든요. 애들이 엄마가 안 보이면 울어대니 누가 뭐라 할 수 있었겠어요. 지금 생각하기로는 아마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엄마한테 기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댁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또 아니었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자꾸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시모는 애들 보는 일도 거의 없으면서 주말이나 평일 늦은 시간에 애들 핑계로 집을 자주 찾아오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날마다 제가 친정에서 가지고 온 반찬을 아주 청소기 마냥 흡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엄마가 고생해서 저희 먹으라 만들어준 건데 말이에요. 어머님, 또 오셨어요? 오늘은 어쩐 일로 오셨는지. 저희 이제 자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넌 내가 온 게 영 불만스러운가 보다. 나처럼 괜찮은 시어미가 어디 있다고. 저녁에 잠깐 놀러온 시엠이 그렇게 문전박대하듯이 볼 거냐?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잖아요. 벌써 10시가 다 되어가요. 게다가 내일은 저희 출근도 해야 해서 지금 자려고 했는데 이렇게 찾아오시니. 됐고. 너 어제 너희 친정에서 애들 데리고 왔다면서. 애들은 방에서 자니? 네, 지금 방에서 잘 자고 있어요. 안 그래도 친정에서 눈놀이 하면서 놀았다고 엄청 피곤해서 골아 떨어졌거든요. 그럼 오늘은 얼굴만 보고, 그럼 너 이번에도 사돈이 해준 음식 혹시 가지고 왔니? 왜? 사돈이 종갓집 며느리라 그런지 손맛이 워낙 좋잖아. 이러면서 항상 마지막은 부엌으로 가서 가져온 음식들 펼쳐놓고 늦은 식사를 거하게 즐기고 가곤 했죠. 그러면서 항상 이런 말도 남겼어요. 아우, 오늘도 맛있었네. 역시 종갓집 며느리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단 말이야. 예, 다음엔 무말랭이. 그것도 한번 해달라고 해라. 그게 또 겨울에 먹으면 그렇게 별미잖니. 알겠지?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 하나씩 남기면서 다음에는 꼭 이거 해달라라면서 마치 제 친정엄마가 자기 식모인형 굴었죠. 그랬으니 제가 시모에 대해 좋은 감정이 들었겠습니까? 제가 바보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면 시모는 이런 말도 자주 했죠. 넌 또 왜 그런 눈을 하니? 내가 어디 사돈 부려먹겠다 말했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맛있는 거 많이 가져오란 거지. 사돈 손맛이 워낙 좋으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집에 반찬 그렇게 많아서 뭐하니? 이런 건 다 나눠 먹고 하는 거야. 나름엔 친정엄마 칭찬이랍시고 하는 것 같았는데 제 귀엔 그렇게 안 들리더라고요. 솔직하게 그저 자기 손에 물 묻히면서 뭐 하기 싫어서 그런 거죠. 게다가 집에서 요리하면 또 시부가 자기 음식 평가하는 거 듣기 싫어서라도 하기 싫을 거고요. 시모가 딱히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아무튼 여러모로 시모의 이런 행동들이 썩 제 눈에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생활이 벌써 5년째. 첫째가 5살이 되었고 둘째는 이제 3살. 둘 다 어느 정도 사람 말귀 알아듣는 나이가 되었죠. 하지만 저희 부부의 생활은 그렇다 할 변화는 없었어요.
예전처럼 둘 다 직장 다니기 바빴고 애들은 유치원에 다니면서 평일에는 늘 그렇듯 친정엄마가 보살펴주고 있었죠. 그런 일상에 하루는 갑자기 시모가 평소같이 저희 집에 찾아와 식사를 즐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을 싹 다 반씩 덜어서 집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얼른 안 된다 말을 했죠. 애들도 커서 이제 먹성도 좋아졌는데 그걸 왜 들고 간다는 건지 어이가 없었거든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반찬 반은 좀 너무하시네요. 이거 저희 준이랑 훈이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어제 친정에서 가져온 것들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힘들게 해주신 반찬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반만 들고 간다는 거 아니야. 누가 다 들고 간대? 너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니? 어머님이 지금 이렇게 애들 먹일 반찬 드시면서 가져가기 시작하신 게 벌써 몇 년째인지 모르니까 그러죠. 아무튼 반찬 못 드립니다. 차라리 제가 돈 드릴 테니 반찬 가게 가서 더 맛있는 것들 사드세요. 얘는 아주 못하는 말이 없구나. 일단 반찬 좀 나눠주는 게 뭐가 아까워서. 정말 째째하기는. 그리고 사 먹는 반찬이 입맛에 안 맞으니 내가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 정 그렇게 싫으면 여기 내가 재료값 줄 테니까 사돈한테 가서 반찬 좀 더 해달라 말해. 어머님, 정말 지금 제가 왜 이러는지 정말 몰라서 이러세요? 아무튼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당장 저희 집에서 나가주세요. 기어코 반찬 들고 가겠다는 시모를 무력 행사로 내보냈죠. 정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건 뭐 구해줬더니 지푸라기 내놓으란 것도 아니고. 더 이상 이렇게 참으면 안 되겠다 싶어 이날 저녁은 남편과 그간의 이야기들을 좀 나눴어요. 당신 엄마 좀 어떻게 해봐. 지금 벌써 몇 년째냐? 요즘 애들 먹성이 얼마나 늘었는데 자기 손자 먹을 걸 그렇게 들고 가고 싶으실까? 왜 또? 엄마가 뭐 반찬이라도 싸달라 그랬어? 매번 그러는 건데 당신은 왜 아직도 불만이 그렇게 많아? 그냥 장모님 손맛이 좋으니까 엄마가 좀 달라는 거잖아. 그런데 남편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는지 그저 넉살 좋은 웃음 지으면서 친정엄마 손맛 칭찬이나 하더군요. 시모랑 똑같이 말이에요. 순간 속에서 화딱지가 올라와 욱하고 말았죠. 내가 지금 장난으로 당신이랑 이런 말 하는 것 같아? 첫째가 벌써 5살이야. 그동안 어머님은 애들 위해서 뭐 했니? 기껏해야 생일 선물이나 하나 사줬을까? 그것도 누구나 다 알 법한 대중적인 것들. 그러면서 이 집에 와서 애들 핑계로 밥 먹은 횟수는 또 얼마고? 당신은 자기 시어머니한테 밥 차려드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 집에서 육아도 안 하는 주제에? 엄마가 장모님 손맛이 워낙 좋으니까 장모님 음식이 아니면 입맛이 사라지신다잖아. 그런데 며느리라는 사람이 그런 시어머니 속마음도 몰라주고. 사람이 정도가 있어야지. 이걸 세간에선 뭐라 하는지 알아? 염치가 없다 그래. 사람이 부끄러운 줄도 알아야지. 자기 손으로 음식하기 싫으니까 뻔히 집에 있는 것들 놔두고 우리 집까지 와서 반찬 싸들고 가는 거 누가 몰라서 그래? 남편의 반응에 저는 속에 있던 천불이 꺼지질 않아서 이날은 남편과 한바탕 하고 말았죠. 정말 화가 났어요. 도대체 친정엄마를 어떻게 보고 있었길래 이 두 사람이 이런 말을 하나 싶기도 했고요. 도무지 화가 가라앉지 않는 밤이었죠. 전 다음날 연차를 쓰고서 바로 엄마한테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 말을 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속에 있는 말들을 털어놔야 속에 화가 누그러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엄마도 당연히 이 일을 저처럼 생각하실 거라 생각했고요. 그런데 엄마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럼 엄마한테 말을 하지 그랬어. 그 반찬 조금 더 하는 거 뭐 그리 어렵다고. 아니, 엄마는 화도 안 나? 저놈의 집구석은 엄마를 무슨 식모 부리듯이 생각한다니까. 뭐 엄마가 자기네들 전속 요리사야 뭐야? 그럴 거면 월급이라도 따박따박 주든가. 우리 딸 많이 화났구나? 괜찮아. 엄마 손맛이 좋아서 엄마 음식 찾는 건데 뭐. 이거 더 챙겨줄 테니까 시댁이랑 싸움하지 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겨. 엄마 말 무슨 뜻인지 알지? 힘든 일도 아닌데 괜히 제가 스트레스만 받았다고 오히려 평소보다 반찬을 더 주시는 엄마. 중간에서 화병으로 죽을 것 같은 사람은 저 혼자인 것만 같았죠. 너무 속상했어요.
이런 취급을 당할 사람도 아닌데. 그리고 매번 이런 일은 일상인 듯이 받아들이는 엄마의 태도도 말이죠.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그러다가 하루 시모가 저에게 오랜만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물론 용건이 있었지만 말이에요. 예, 사돈 내는 김장 안 한다든? 저번에 너희 집에서 가져온 김치가 어찌나 맛있는지. 아유, 아버님도 그 김치 정말 맛있다고 다시 한번 사오라고 난리라서 말이다. 혹시 사돈한테 김장하는 것 좀 도와달라 말 좀 해주지 않을래? 김장을요? 저희 엄마한테요? 저희 엄마 지금 저번 주에 김장하시고 허리 아파 누워 계세요. 그래서 애들도 지금은 제가 등하원 시키고 있고요. 그래? 그거 안 됐구나. 사돈이 해주던 김치맛 따라하려고 내가 만들어는 봤는데 도무지 그 맛이 안 나서 말이야. 평소와 달리 사근사근 말을 하는 시모의 말 속에서 저는 숨은 속내를 눈치챘죠. 저 인간이 또 우리 엄마를 부려먹으려고 하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전 짧게 말을 끊었습니다. 아무튼 저희 엄마는 김장 못 도와드리고요. 대신 제가 레시피라도 물어서 올 테니까 제가 김장 도와드리죠. 나중에 날짜나 문자 넣어주세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시모가 2번 다시는 제 친정에 손을 못 뻗게 만들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김치 레시피를 물어봤죠. 그래? 어르신이 우리 집 김치가 그렇게 맛있다 하셨다고? 우리 집안 김치가 대대로 손맛이 좋기로 유명하긴 하지. 엄마 괜찮으니까 나중에 김장하는 날짜나 좀 알려줘. 어르신한테 맛있는 김치 만들어드려야지. 뭐? 엄마가 남의 집 김장을 왜 해줘? 그리고 저번 주에 김장하면서 허리 다쳤다면서. 그런 사람이 무슨 김장을 또 한다 난리야? 엄마 괜찮아. 그리고 일반 가정집인데 뭐 김장도 얼마 안 할걸? 우리야 종갓집이니까 그렇게 많이 하느라 허리 아픈 거고. 아무래도 온 동네 사람들 모아서 김장하니까. 난 엄마가 그렇게 남의 집까지 챙겨서 일하는 거 싫어. 그리고 왜 사서 고생을 자꾸 하려고 그래? 그렇게 오고 싶으면 그냥 속만 만들어. 버무리는 건 나랑 어머님 둘이서 할 테니까. 이미 어머님한테도 엄마 아프다고 말해놨어. 알았어. 나 생각해주는 건 우리 딸밖에 없네. 딸 말대로 가서 속만 만들고 얌전히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날짜나 나중에 알려줘. 엄마의 말에 괜히 엄마한테 김치 레시피 물어본다 전화했나 싶더라고요. 그깟 레시피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대충 만들 걸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시모와 스케줄을 조율해 날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모가 김장하는 날 전에 미리 김장 도와줘서 고맙다고 저와 엄마한테 밥 한 끼 대접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도 시댁에서 자기 손으로 만든 식사를 말이죠. 저는 웬일인가 싶었어요. 이것도 또 무슨 수작 부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엄마가 그것 봐, 사돈도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니까 하면서 말하니까 정말 시모가 이제 엄마의 정성을 알아줘서 이렇게 대하는구나 싶어서 얼른 친정엄마 모시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댁에 도착해서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댁 마당에는 절인 배추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입이 떡 벌어져 담을 수가 없었죠. 그런 마음에 저는 뒤에 서 있는 엄마를 돌아봤는데 엄마도 어이가 없던 모양인지 입을 꾹 다문 채로 표정이 좋지 않으시더라고요. 저희 모녀가 그렇게 어이없어하고 있을 그때 시모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며 활짝 웃으며 말하더군요. 아이고, 사돈 오셨군요. 저희 결혼식 날 뵙고 이번이 처음이죠? 보내주신 반찬은 늘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마치 애들과 저희 식구들 위해 보내준 반찬을 자기한테 보내준 것처럼 말하는 시모의 모습에 전 더 할 말을 잃었어요. 엄마 역시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고요. 저희 모녀가 그러거나 말았거나 시모는 계속 말을 이어가더군요. 마침 잘 왔습니다. 제가 3일 뒤에 절일 배추들 시켜놨는데 하필이면 오늘 이렇게 왔네요. 요즘 김장철이라서 날짜 맞추기 어렵다나 뭐라나. 아무튼 번거롭게 다음에 다시 올 게 아니라 오늘 온 김에 김장도 같이 하시고 맛있는 수육이나 같이 삶아 먹죠. 그러자 엄마는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처음으로 시댁에 큰 소리를 내셨죠. 사돈,
지금까지는 애들 얼굴 봐서도 그러려니 하면서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죠. 사람이 어떻게 밥 먹으라 초대를 해놓고 이렇게 일을 시킬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절임 배추가 어떻게 정한 날짜에 안 오고 미리 오나요? 그런 곳이 있으면 어디 저한테도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김장할 때나 불러보게 말이에요. 아유, 사돈.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사돈이 있는 곳이야 워낙 시골이라서 김장하는 곳이 얼마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수도권에는 대한민국 사람 절반이 산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곳이니 더욱 이런 일도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돈은 그냥 양념만 묻히면 됩니다. 제가 속도 다 만들어 놨다니까요. 엄마는 손까지 벌벌 떠시면서 화를 주체하지 못하시는데 시모가 너스레를 떨면서 이제 치대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하면서 웃으니 저를 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압니다. 이런 집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지냈냐는 그런 의미였겠죠. 시모가 이렇게 엄마 김치를 핑계로 저의 모녀를 부른 것은 다 이런 계획 때문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쯤 되니 저도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이거 말이 된다 생각하세요? 차라리 그냥 평소처럼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그랬어요. 괜히 김치 핑계 대면서 우리 엄마 부를 게 아니라요. 아유, 며느리. 왜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내가 괜히 불렀다니? 정말 난 오늘 식사 대접이라도 하려고 그랬는데 절임 배추가 지금 온 걸 어떡해. 나도 이런 상황 생길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다니까. 아니요. 어머님은 그저 저랑 엄마 부려먹으려고 이렇게 부른 거잖아요. 결국 일손 부족하니까 부른 거 아니에요? 차라리 어머님 며느리인 저만 부르세요. 왜 가만히 집에 있던 저희 엄마까지 이렇게 불러서 일을 시키려 드세요? 저희 엄마가 무슨 이 집 식모라도 되는 줄 아세요? 시모에게 화를 냈죠. 평상시라면 가만히 있을 성격이 아닌데 그래도 이날은 제 옆에 엄마가 있어서 그런지 자기 성질 죽이면서 말하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말이죠. 넌 왜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얼마나 손이 딸렸으면 사돈까지 부를 생각을 했겠어. 그리고 사돈 손이 오죽 빨라. 너희 집 반찬 보내주는 것만 봐도 내가 다 보여. 게다가 종갓집 며느리 솜씨 이럴 때 아니면 내가 어딜 가서 구경이라도 하겠어. 아휴, 그렇죠, 사돈. 말 같지도 않은 핑계. 저도 모르게 나갈 뻔한 손을 옆에 있던 엄마가 잡으며 고개 저으시더군요. 이런 식의 분란은 결국 제 손해라는 것을 아셨으니 말이에요. 사돈 봐드리는 것도 이번 한 번뿐입니다. 솔직히 저 사돈한테 오늘부로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저 우리 영희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제가 괜히 이런 집에 시집 와서 엄마를 또 괴롭히는 것 같아 속상하더군요. 엄마는 괜찮다는 듯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지만 제 속은 더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죠. 저흰 그렇게 1시간 정도 김치를 치댔던 것 같아요. 그러다 잠시 허리를 피려고 일어난 김에 시모 쪽으로 고개 돌리니 수북이 쌓인 엄마와 제 쪽과 달리 시모는 꼴랑 20포기도 안 되는 양의 김치가 쌓여 있더군요. 그걸 보는 순간 저는 또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이 사람은 정말 몹쓸 사람이구나. 인간이 덜 됐구나 하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제 옆에 있던 김치를 그대로 들고 가 시모의 싸대기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씩씩거리면서 옆에 있던 김치를 하나 더 들어서 그대로 다시 시모의 반대쪽 싸대기를 날리려는데 엄마가 제 손을 잡으면서 왜 그러냐 하더군요. 하지만 전 그런 엄마의 손을 뿌리치면서 나머지 반대쪽까지 시모의 싸대기를 날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저는 거침이 없었어요. 제발 속 보이는 짓 좀 그만하세요. 지금 어머님 옆에 쌓인 김치는 무슨 관상용인가요? 이건 그냥 우리 두 사람 부려먹으려고 부른 거 맞죠? 그냥 이렇게 된 거 속 시원하게 말이라도 해보세요. 저도 이번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갈 생각 없으니까. 이년이? 너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아우, 따가워. 내 눈에 지금 고춧가루 들어간 것 같단 말이야. 너 이 사달을 어떻게 해결할 셈이야? 당신이 어떻게 되건 그건 내 알 바 아니니까. 2번 다시 전화 우리 엄마한테 일 시킬 생각 하지도 마세요. 앞으로 엄마가 주신 반찬은 절대 손도 못 대게 할 거니까. 사람이 제발 염치라는 것 좀 가져보세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하고도 뻔뻔한 낯짝을 하는지
남은 김치는 어머님이 알아서 하든지 하시고요. 시모가 중간중간 뭐라 말하는 게 들리긴 했지만 열이 잔뜩 오른 제 머릿속에 들리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저는 그렇게 시모와 한판하고선 엄마의 손을 잡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솔직히 가는 길에 엄마한테 한 소리 들을 생각은 했었어요. 사고를 친 거니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뜻밖의 반응이셨죠. 너 오늘 네가 잘못한 건 알고 있지? 그런데 말이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만 사실 네가 사돈 뺨 날릴 때 아주 속이 시원하더구나. 설마 딸이 이런 대접 받으면서 나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했는데 그래도 성격은 너희 아빠 같아서 아주 내가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더라. 시모는 제가 엄마와 친정으로 가는 사이에 남편에게 전화해서 그새 일렀는지 남편에게서 득달같이 연락이 오더군요. 당신 지금 미쳤어? 어디 어른한테. 당신 오늘 엄마한테 뺨 때렸다며? 그것도 손도 아니고 고춧가루 잔뜩 묻은 김치로. 우리 엄마 눈에 고춧가루라도 들어가서 잘못되기라도 하면 누가 책임지려고 그래. 당신 누구한테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당신은 어머님한테 들은 이야기만 듣고 내 사정은 들을 생각도 안 하지? 내가 오죽하면 그런 짓을 했겠어. 당신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은 해봤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야, 솔직하게 우리나라 어느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라. 당신이 오늘 한 행동이 말이 되는 행동인지를. 시작은 당신 엄마가 먼저 했어. 당신도 내가 모를 줄 알아? 어차피 속 내용 다 알면서도 눈 감은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고. 그리고 우리 엄마가 당신 집 식모라도 돼? 왜 자꾸 우리 엄마 부려먹으려고 안달이야? 우리 엄마는 당신 집 식모가 아니야. 게다가 당신도 앞으로 집에서 밥 먹고 살고 싶으면 처진 똑바로 해. 내 말 알아듣겠어? 언성이 높아지며 서로 전화로 싸웠죠. 이 자리에 애들이 없다는 게 참 다행으로 생각됐습니다. 이런 모습은 애들한테 보여주기 싫었거든요. 아무튼 남편과 대화하는데 도저히 말이 통하질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의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죠. 엄마는 옆에서 듣고는 걱정하셨지만 저는 내가 남편 이겨 걱정하지 마 하고 엄마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친정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거실에 떡하니 앉아있는 남편이 보이더군요. 그래도 애들 아빠 노릇할 생각은 있었는지 애들한테는 조용한 목소리로 방에 들어가라고 한 뒤 저를 째려보면서 큰 소리 뻥뻥 치기 시작하더군요. 애들이 듣거나 말거나 말이죠. 당신 지금 하는 행태가 도대체 뭐야? 그러고도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할 수 있어?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야. 남자는 하늘이고 당신은 우리 집을 모셔야 하는 입장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엄마도 거기에 해당하는데 그게 싫다고 이 난리를 피워? 아, 동방예의지국. 그거 그냥 개나 말아먹으라고 해. 우리 아빠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서 날 키웠는지 알아? 사람은 자기 분수에 맞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며 살지 말아야 한다고 했어. 그 예시로 든 게 바로 우리 집안이었고. 그런 내가 당신 엄마가 했던 행동을 보고 참으라고? 참 가당키나 하다. 뭐야. 당신 그럼 지금 그런 짓을 해놓고도 나 자랑스럽다 하고 나한테 자랑이라도 하고 싶단 그 말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5년이나 참아줬으면 이제 그만둘 때도 되지 않았어? 사람이 어떻게 정도가 있어야지. 눈치가 없으면 알아서 기든가. 아니면 없는 눈치 알아서 잘 챙기든가. 저도 참지 않고 큰 소리를 내자 남편이라는 놈은 계속해서 남편이 하늘, 남자가 하늘 이딴 소리를 하면서 저를 가르치려 들길래 저는 듣고 있을 가치도 없다 싶어서 더 이상 이 집안과 살면 제가 제명에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 생각에 지금까지 참고 조용히 지냈는데 이젠 더 이상 참아 넘길 수 없단 판단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삼아 어디 그렇게 좋아하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단어에 어울리는 사람한테 찾아가 똑같이 갑질을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시댁에는 말이죠. 아직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말로 하자면 제 시모의 시아버지, 그러니까 저한테는 시할아버님 되시는 분이 아직 살아계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연세가 자그마치 93세인데도 정신도 맑으시고 아주 정정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제가 듣기론 말이에요. 이 시할아버님은 옛날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세요. 제 할아버지 이야기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보통은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가부장적인 생각을 가지신 경우가 많은데 시할아버님은 그 시대 분들과는 조금 다르게 여자를 아껴야 한다며 시할머님을 그렇게나 받들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모한테도 단 한 번도 시집살이 시킨 적이 없다면서 예전에 남편이 자랑처럼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집안에서 살았으면서 저한테 동방예의지국, 남편이 하늘 이런 말을 하는 남편이나 시집살이 한번 해본 적이 없으면서 남의 귀한 엄마까지 대동해서 시집살이 시키려는 시모. 이 둘한테 저는 물론이고 엄마까지 괴롭힘을 당했으니 제가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냅다 시할아버님을 찾아가서 그간 있었던 일을 말해드렸죠. 걔들이 그랬단 말이야? 아니야, 얘들이 이런 일을 할 애들이 아닌데. 우리 집에서는 늘 여자는 귀하게 대접하고 며느리 귀한 줄 알아야 한다고 내가 그렇게 일렀건만. 어디 남의 귀한 자식한테 못된 짓을 하겠어. 그렇지만 할아버님,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할아버님 못 믿으실까 싶어 제가 이렇게 증거도 찾아왔다니까요. 제가 시할아버님께 보여준 자료는 남편과 시모가 그간 요구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시모는 계속해서 제 친정엄마를 통한 반찬을 요구하는 것들과 절대 애들은 못 봐준다 선언했던 것들. 그리고 남편은 두말할 것도 없었죠. 얼마 전에 그렇게 대판 싸우고 문자로 남긴 것들만 보여주면 됐으니까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저 이런 사람들하고는 도저히 한 집에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도 이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은 할아버님이니 먼저 말씀드리고 남편이랑 이혼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 얘야,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고의한 것들 내 당장에 이놈들을 혼내주마. 그러니 이혼은 조금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니? 그래도 하늘의 연으로 만나서 이렇게 애도 둘씩이나 낳아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혼을 말해? 시할아버님은 계속해서 저를 회유하셨죠. 본인이 이 둘을 아주 혼내주겠다고. 그동안 있었던 일 본인이 그대로 다 갚아주겠다며 말이에요. 전 그런 시할아버님의 말에 이건 복수의 기회다 싶더군요. 그래서 잠시 이혼은 미루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날 이후 남편은 시할아버님께 아주 그대로 홍군형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집안은 아직 상속이 다 끝난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시할아버님은 시부에게 잔소리를, 시부는 그대로 제 남편을 잡고 쓴소리를 했죠. 도대체 넌 생각이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 왜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움직이게 이런 난리를 피워? 그리고 지금까지 넌 뭘 배우면서 살았어? 우리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어디 동방예의지국 떠벌리면서 남편이 하늘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다녀. 너 재산분할 하나도 받기 싫으냐? 어? 아니, 아버지,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저 사람이 엄마한테 김치를 어떤 짓을 했는지 알아요? 시끄러워. 저렇게 조용한 애가 오죽했으면 그런 짓을 했겠어. 당신도 거기서 그렇게 숨어만 있지 말고 당장 나와.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렇게 숨어만 있으면 이 일이 해결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염치가 없이 행동할 수 있어? 내 사돈 얼굴 보기 민망해서 남편이 밖에서 일하느라 고생했으면 그 남편 챙길 생각이나 해야지. 어디서 남의 집 귀한 사람들 데리고 일 시킬 생각을? 그러고도 당신이 사람이야? 시모와 남편이 시부에게 혼날 때 저는 뭐하고 있었냐고요? 저는 시할아버님 옆에서 딱 앉아서 맛있는 과일 먹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했으니 반대로 저도 한번 대접을 받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이죠. 애들도 당분간은 시모에게 맡겼는데 벌써 말문이 트인 첫째는 시모가 싫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고 그 옆에서 자기 형이 우니 둘째도 엉엉 울면서 시모를 아주 난감하게 만들었죠. 그에 또 혼나는 건 시모였고요. 어떻게 하면 애들이 당신만 보며 우냐 하고 말이에요. 아주 쌤통이었죠. 그러게 애들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어야 애들이 할머니 대접을 해주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매일같이 시댁으로 출근하듯 도장을 찍으며 시모가 했던 그대로 저녁을 시댁에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밥을 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모였죠. 시할아버님 시부가 같이 있는 자리다 보니 어떻게 큰 소리 한번 내지도 못하고 눈만 부릅뜬 채로 노려보기만 하더군요. 뭐 그런 눈빛에 벌벌 떨 제가 아니었으니 전 상관이 없었고요. 하지만 말이에요. 저는 이런 시원한 복수 속에서도 그날의 일이 도무지 머리에서 잊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복수를 했다 손 치더라도 제 친정 엄마까지 이들에게 복수를 시원하게 한 건 아니었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전 예전에 다짐했던 대로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물론 이 결심을 제일 먼저 알려준 것도 시할아버님이었죠. 그래, 결국은 우리 애랑 이혼을 하겠다고? 그럼 애들은 어쩔 생각이냐? 여자 혼자서 애들 둘이, 그것도 남자애 둘을 챙기는 건 힘든 일일 텐데. 괜찮습니다. 저 그렇게 능력 없는 사람도 아니고요. 저번에 애들 아빠가 애들한테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절대 맡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이제부터는 제 힘으로 알아서 애들 키우려고요. 네 생각이 그렇다면 이제 내가 더 이상 말릴 수는 없겠구나. 그래, 네 마음대로 하거라. 이혼을 하든 그놈한테 복수를 더 하든 내 손자가 잘못한 일을 어찌 너한테 참고 살라 내가 말할 수 있겠어. 시할아버님은 제 말에 제 선택을 존중한다며 이 뒤는 알아서 하라 이야기하더군요. 필요하다면 자신의 위자료도 더 챙겨주겠다 말씀하셨죠. 참으로 고마우신 분이지만 제 마지막 복수로 이혼이라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저는 그 길로 곧장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와 중점적으로 나눈 대화들은 물론 아이들의 양육권 관련 문제였어요. 아무래도 한국이라는 사회가 남성이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셨거든요. 남편이 뭐 돈을 못 버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당장 사회생활 충분히 잘하고 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지금까지 남겨놨던 시할아버님에게도 보여줬던 증거들을 보여드리니 이혼 소송은 쉽게 이길 수 있다 하시더군요. 다행이었습니다. 조금은 시간이 걸린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고 그동안 아이들은 제 친정집에서 등하원시켰어요. 남편은 그런 애들을 보고 싶다 말했지만 제대로 자기 자식 아침도 챙겨주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자격이 있냐며 저는 그런 남편을 거부했죠. 법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남편이 호소했지만 그걸 판사님은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어요. 아직 어린 아이들을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던 어른이 바로 남편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결국 전 소송에서 이기고 위자료로 적은 돈이지만 2천만 원을 전 남편에게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에는 그간 시모에게 시달린 일과 남편의 태도가 포함되어 있었죠. 게다가 가장 중요한 아이 양육권도 제가 가져올 수 있었는데 양육비는 솔직히 제게 조금은 부담이었기에 따로 전 남편에게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지 자식이라고 양육비는 내놓겠다 하더군요. 제 생각에는 시할아버님의 입김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요. 아무튼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간 상태로 이혼을 하게 되었기에 혹시나 마음의 상처는 입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지만 다행히 아직까지는 해맑은 상태입니다. 이혼 후 엄마는 친정집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니 잘 돌아왔다. 그간 고생 너무 많이 했다. 이제는 행복한 생각만 하자 하시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러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룩 흐르더라고요. 전 괜찮다 생각했는데 그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았죠. 저는 지금도 여전히 일을 하며 아이들과 지내는 생활을 하는 중입니다.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있냐 물으면 없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다만 이혼 후에 시모의 시달림이라거나 전 남편의 뒷바라지처럼 부가적으로 했어야 할 일들이 사라지니 한결 가벼운 마음이긴 합니다. 세상에는 저처럼 마냥 행복할 줄 알았던 가족을 꾸리며 살겠다 다짐하신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게다가 아이들도 있고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 이혼을 쉽게 담을 상황이 아닌 분들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사람 사이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생기고 한편으로는 그 골이 깊어지는 일들도 많아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 걸 많이 봐왔어요. 물론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말이죠. 그래서 전 오늘의 제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께 이런 말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마음을 결정했을 때 자신이 후회할 일들은 절대 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 결과로 굉장히 힘든 길을 걷게 된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저는 그래도 아이들이 함께라서 힘들지만 지금이 무척 즐겁거든요. 끝까지 이런 제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는 제 사연이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만 제 이야기를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